자, 다시 이어서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뭐에서 exchange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자, 어떻게 보면은 어떤 가치를 대해서 제가 많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엄밀하면서 무엇인가를 교환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원래 전통적 의미에서는 무엇인가를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어떠한 행동이에요. 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 누군가에게 무엇을 받고 무엇을 주는 행위, 교환이라는 행위가 되겠죠. 하지만 이제 현대적 마케팅에 의해서는 결국은 어떠한 가치를 받고 내가 그 돈을 주는 이러한 행위가 될 것입니다. 자, 이런 게 된다면은 트랜잭션은 뭐라 그래야 될까요? 한국어로 하면은 거래가 냈겠네요. 예, 거래라고 아마 한국에서 가르칠 것 같은데 거래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두 개의 파티에서 트레이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주니까 이걸 줘. 그러면 교수님 그 트랜잭션과 앞에 뭘 했죠? 생각이 나. 익스체인지하고 차이점은 뭡니까? 자, 큰 의미에서 익스체인지가 더 크겠죠. 교환이라는 게. 거래는 조금 더 작은 의미로 다가올 수가 있겠는데, 이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인가가 이루어진다는 거야. 거래 행위가 이루어진다는 거. 결국 돈을 주고 앞에도 물론 돈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이거는 이제 이론적 의미 때문에 하는 것인데, 자, 거래를 할 때 at least two things of valu라 그래서 가치라든지 agreed upon condition이라든지 time of agreement라든지 place of agreement라든지, 그러니까 마케팅에서 말하는 가격이나 장소나 아니면은 어떤 제품이 어떠한 상태라든지 어떤 가치라든지 이런 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구체성의 개념으로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이것을 다 합쳤을 때는 뭐냐 그러면은 value를 결국은 교환하는 거예요. 딱 단순하게 하면 돼요. 쪼개 갖고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무엇인가 마케팅이라는 걸 하려면은 buying power라는 게 있어야 될 것이고, 결국은 뭐예요? 커스터머들한테 value를 교환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준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걸 하면 구체적으로 장소가 있어야 되고 구체적인 제품이 있어야 되고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마켓과 릴레이션십 마케팅이라 해서 누구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트랜스섹션이 단기적인 거래라면 릴레이션십은 뭐 장기적 거래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엄밀한 얘기에서 이것도 결국은 하나의 앞에서 이게 단어 생각에는 앞에서 하나에 만든 exchange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뭐 set of actual and potential buyer of product or service에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무엇인가를 제품을 팔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제품을 사갖고 그 고객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샀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계속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거겠죠. 예, 계속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죠? 우리 제품을 장기적으로 사고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주고 로열티를 만들어주고, 자, 이런 게 이제 릴레이션 관계 마케팅에 관련된 겁니다. 자, 현대 시장은 지금 단순 제품을 팔고 끝나는 시장이 아니에요. 시장이 존재하면서 계속 장기적인 관계가 일어나죠. 자, 의료관광도 마찬가지예요. 아직까지도 의료관광 마케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순한 초창기 1960년대 스타일의 마케팅 기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광고해서 팔고 끝난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대부분의 제품 자체는 어떻게 됩니까? 이 릴레이션십 마케팅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무엇인가가 거래가 한번 이루어졌다면 그 거래에 대해서 계속적인 관계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제가 앞에서 예를 들었었던 그 그리스 섬에 있는 그 웰리스 투리즘 얘기했었죠. 스키로스라는 섬에서 노인들이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 가서 외로움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 활동을 하면서 한 달 했었잖아요. 거기서 정신적으로 건강해지고 이러한 관광 상품도 있다 그랬었는데, 그런데 같은 경우에서도 장기적으로 노인 고객들을 관리를 한다든지 모임이나 이런 정보만 주는 게 아니라 결국은 관리를 하는 거예요. 뭐 대표적으로 그 웰리스 투리즘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혈압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거를 뭐 측정했을 때 뭐 어떻다는지 사후 관리법을 가르쳐 준다든지 뭐 이런 식의 관계를 계속 유지해 갖고 묶어두는 거죠, 고객 자체를. 자, 그래서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The set of all actual한 potential buyers of product or service예요. 그래서 potential buyer라는 게 되게 중요하죠. 미래의 고객들을 위해서, 바이어들을 위해서 릴레이션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the process of creating, maintaining and exchanging strong value
lead in a relationship with customers and other stakeholders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그러한 식으로 무엇인가 있었던 potential buyer, 근데 그게 기존 바이어가 되는데 앞으로도 계속 우리 제품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관계된 걸 이용을 한다든지, 자, 이런 걸 위해서 하는 하나의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한 기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그 기성 고객들한테 쓰는 마케팅 비용이 신규 고객을 신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쓰는 비용보다 한 70%가 싸요. 그 얘기는 뭐예요? 기존 고객들을 관리를 하는 게 비용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실제 릴레이션십 마케팅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신규 고객을 유치한다기보다 기존 고객을 통해서 계속 끌고 가면서 신규 고객을 새로 만드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와 자본, 돈이 들어간다는 거겠죠. 결국은 그래서 마케팅 필드에서는 다 뭐예요? 결론부터 따지고 보면 다 돈이에요. 예, 비용을 다 따져갖고 이게 비용적으로 우위에 있기 때문에 돌리는 뭐 이러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솔직하게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예, 뭐가 어쩌고 좋고 그런 게 아니라 다 비용하고 다 그걸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The Simple Marketing System 같은 경우에 단순하게 말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인더스트리하고 마켓 간의 관계가 있죠. 자, 마켓은 고객이 아니에요. 여기서 볼 때. 자, collection of buyers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바이어, 고객을 뜻하는 건 아니에요. 마켓은 시장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마케팅을 할 때 기업과 고객 간의 관계로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기업과 마켓에 관련된 얘기예요. 마케팅은 원래. 자,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써있어요? The collection of sellers, the collection of buyer. 결국은 셀러와 바이어의 관계인데 개인적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개인적 관계가 아니에요. 고객들이 모여있는 한 군집을 뭐라고 하냐면 마켓이라고 해요. 시장. 가격이 형성되는 그 무엇인가를 시장. 그리고 인더스트리, 무엇인가를 파는 기업 하나가 아니라 그 기업군이 갖고 있는 것이 인더스트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인더스트리, 더 컬렉션 오브 셀러들의 이 기업들은 뭘 정해서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고 프로덕트하고 서비스를 제공하죠. 커뮤니케이션은 광고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프로모션 기법이라든지 앞에서 얘기했던 릴레이션십 마케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겠죠. 그럼 고객들은 어떻게 돼요? 마켓에서는 돈을 주고 그리고 돈을 기업에다 넘겨주고 또 뭐를 주죠? 정보를 넘겨주죠. 내 정보, 사는 사람의 정보. 그러면 이 정보를 갖고 인더스트리는 어떻게 돼요? 또 그거에 맞는 커뮤니케이션 기법을 만들고 그거를 세리스파이하게 만들 수 있는 프로덕트하고 서비스를 주고 그러면 이것이 충족되면 머니를 주고 또 사람들이 살 것이고 계속 이러한 관계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마케팅 시스템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예. 그래서 물론 여기를 바이어라고 볼 수도 있고 파는 쪽을 셀러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마케팅에서는 인더스트리와 마켓으로 구분해서 줘요. 마켓의 구성원들이 누구예요? 바이어들이 모여있는 것이 마켓의 구성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켓이라는 거는 왜 커스터머라고 안 하고 마켓 셀러 바이어라고 하냐면은 커스터머들한테 직접 오는 제품들이 있고 중간에 그 유통업자를 통해서 오는 것들도 있고 아니면 중간에 어떤 되게 강력한 그 리테일러들을 통해서 넘어오는 경우들도 있고 마켓에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함부로 커스터머라고 단순하게 말을 할 수는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많이들 학생들이 가르치면서 오해하는 게 기업과 고객 간의 1대1 관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마케팅에서는 기업과 고객 간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 중간에 무수하게 많은 것들이 놓여져 있는데 그렇게 돼갖고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파는 측이 있으면은 그것에 대해서 평가하고 돈을 주고 구매하는 마켓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 마켓을 구성하는 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소비자의 원투와 니드만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보기엔 단순하지만 그렇게 단순한 시스템은 아니다. 점점 더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이거 디마케팅 들어가기 전에. 자, 그러면은 마케팅에서 이런 식으로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는 의료관광도 마찬가지겠죠. 자, 의료관광도 인더스트리 어러 컬렉션 오브 셀러스 교육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셀러들이 모여 있겠죠. 그 셀러들이 커뮤니케이션을 해요. 자, 광고를 한다든지. 근데 의료광고는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혹은 어떠한 방식을 써갖고 해요. 그러면은 마켓에서 그것을 받아들인 다음에 그 서비스를 받을 것인지 프로덕트를 받을 것인지 돈을 주고 사고 그 정보를 주겠죠. 자,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거. 아니면은 온천에 어떠한
서비스를 만들어 놨어요. 밸류 스토리즘을 제공하는 셀러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 기법을 써서 마켓과 커뮤니케이션을 맺겠죠. 그래서 프로덕트하고 온천이라는 프로덕트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고, 마켓에서는 그걸 돈으로 살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용하는 무엇인가에 대한 정보를 줄 수가 있을 것이고, 자,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등장하는 거는 디마케팅이에요. 그래서 마케팅이라는 게 무조건 많이 팔려고만 하는 게 마케팅은 아니다 때문에 이제 디마케팅 개념도 들어왔는데 끔찍하죠. 이래요. 근데 웃긴 게 담배각 뒤에 요걸 붙여놔요. 사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사죠. 자, 맥도날드에서 하는 거. 자, marketing to reduce demand temporarily or permanently. 이것도 하나의 마케팅 기법 중에 하나예요. 뭐예요? 마케팅을 통해서 demand를 temporarly하게 단기적으로 아니면은 permanently 계속 장기적으로 뭐 어떻게 한다? 줄여주는 거, reduce 하는 거. 이런 것도 있어요. demand를 높여주는 게 마케팅 아닙니까? 아니요, 줄여주는 것도 마케팅 중에 하나예요. The aim is not to destroy demand. 하지만 중요한 거는 demand를 아예 제로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But only reduce or shift it. 줄여주던지 조금 변화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케팅 매니지먼트 is demand management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데 앞에서 얘기할 때 디맨드 매니지먼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바잉 파워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고, 이 디맨드를 넓혔다 줄였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없애는 건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디맨드를 높였다가 줄였다가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디스트로이 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제일 위험한 거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 디맨드 자체가 우리 제품이나 우리 서비스에 대해서. 하지만 길게 유지를 하는 것도 하나의 기법 중에 하나예요. 대표적인 거는 맥도날드를 하나 예를 들게요. 자,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는 한동안 굉장히 많이 팔았어요. 자, 그런데 프랑스 사람들이 맥도날드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맥도날드는 뭐야? 정크푸드라고 하죠. 몸에 좋지 않은 음식, 비만율을 높이는 음식. 자,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많아진단 말이야. 그냥 저 맥도날드를 파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를 건강합니다라는 스타일로 갖고 갈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괜찮다, 그럼 니네는 먹지마, 팔 때 팔겠다, 이렇게 나가야 될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사람들의 인식이 벌써 박혀버렸다는 거예요. 맥도날드는 몸에 좋지 않아. 그럼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맥도날드 마케터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건강하게 바꾼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하나의 노력이에요. 하지만 건강을 바꾼다고 건강하다는 이미지가 돌아오진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위험한 거는 건강한 음식으로 바꾼다고 하면은 어떠한 위험도가 따라요? 가격이라는 위험도가 따르고, 두 번째는 맛에 대한 불안감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바꾸는 데는 매장 디자인부터 해서 재료 엄청나게 많은 노력이 들어가요. 그냥 맥도날드가 시장에 구축하고 있었던 건강한 버거는 아니에요. 맥도날드는 절대로 새로운 시장에 뛰어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굉장히 위험해요. 기존 거를 버려두고 완전 수제 시장하고 붙어갖고 하겠다. 이게 성공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 위험하단 말이야. 자, 이랬을 때 쓰는 기법 중에 하나가 디마케팅 기법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파리에서 시작했는데, 파리 맥도날드에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떠한 거냐 딱 한마디로 그냥 했어요. 자, 맥도날드는 일주일에 한 번, 이런 식의 캠페인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일주일에 한 번 먹는 건 괜찮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먹지만 않으면 괜찮아요. 그럼 사람들의 깊은 마음속에 어때요? 맛있고 맥도날드가 좋은 건 아는데 건강에 안 좋아. 근데 한 번 정도에 괜찮겠지. 대표적인 디마케팅이 주류 회사들에서 하는 겁니다. 와인 한 잔은 건강에 좋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실제로 알코올은 안 먹는 게 몸에 좋아요. 혈액순환 다 필요 없습니다. 실제 딴 걸로도 훨씬 더 돼요. 운동하는 게 훨씬 좋고, 저는 술을 좋아해요. 그렇다고 제가 막 이런 거 아니에요. 하지만 뭐예요?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류 회사들에서 와인 한 잔은 건강에 좋다, 혈액순환에 좋다, 막걸리는 유산균이 많아서 뭐 변비에 좋다, 막걸리에 있는 유산균을 몸에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간이 다 망가집니다. 결국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뭐예요? 담배 회사도 뭐예요? 그럼 결국은 없애야 되는데 디스트로이 시키지 않고 어떻게 돼요? 많이 피지 말라, 조금 펴라. 이런 식으로 디맨드를 오르락 내리락 조절을 한다는 거예요. 의료관광도 마찬가지예요. 의료관광에 대해서 무엇인가가 뭐 성형에 대한 게 좋지 않은 이미지로 뭐 굳혀지기도 했었죠. 어느 정도에. 그랬을 때 그거를 무조건 성형은 좋습니다가 아니라 그거를 어느 정도 디맨드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마케팅을 끌고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케팅을 끌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마케팅이라는 건 결국은 여러분들이 디맨드를 조절하는 거지, 디맨드를 없애는 게 최악이고, 무조건 많다라고 해서 부작용이 났을 때는 조절하는 것도 하나의 마케팅 기법이다. 자, 아직까지 의료관광이나 이쪽에서는 이 디마케팅적인 측면이 뭐 필요한 게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은 또 좋은 아이디어나 이런 게 떠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러한 것들도 있더라. 자, 그리고 뭐 디마케팅 중에서도 뭐 체리피커와 디마케팅이라는 뭐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체리피커라는 건 뭐냐면은 쉽게 해서 얌체예요, 얌체. 체리만 이렇게 골라 먹는 사람을 이렇게 영어에서는 체리피커라고 그러는데, 얌체들인데, 얌체들과 디마케팅이 있어요. 그게 쉽게 뭐냐면은 백화점을 예를 들게요. 백화점에서 제품을 파는데 그 제품이 세일할 때만 와서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있죠. 그래서 정상적인 제품, 매출을 올려주는 제품을 사지 않고 완전히 막 왕창 세일할 때만 우르르 몰려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체리피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업 입장에서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는 마케팅을 하지 않아요. 어차피 가격 따라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하나의 디마케팅 기법 중에 하나예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어느 것도 있냐면 항공사예요. 여러분들 혹시 항공사 광고 보신 적 있나요? 관광에서 보신 적 있죠? 자, 항공사 관광할 때 뭐 저가 항공사를 광고하는 걸 거의 안 하죠. 하면 주로 어떻게 하냐면은 1등석 광고가 많아요. 아니면 비즈니스 관련된 비즈니스석 광고가 많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예요? 항공권을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코노미 클래스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라 다들 체리피커들의 성향이 있어요. 싸면 산단 말이에요. 가격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굳이 돈을 들여서 마케팅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제품을 사달라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이런 체리피커들한테 하지 않고 그럼 누구한테요? 우리한테 꾸준하게 로얄티를 갖고 있는 사람들 누구냐 그러면은 비즈니스 클래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네가 정한 항공사를 주로 이용을 합니다. 비즈니스 클래스를 애용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 위주로 마케팅을 하고 그런 사람들 위주로 프로모션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요. 그래서 무조건 어떠한 것에 대해서 오늘 이제 이번 시간에 하는 거의 핵심 개념은 뭐냐면은 뭐든지 지난 슬라이드하고 많이 팔고 광고를 하는 게 장땡은 아니다 라는 거예요. 결국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 그리고 마케터들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들도 많이 따라올 것이고 마케팅이 필요 없는 쪽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왜요? 돈이 들어가니까. 땅 파서 마케팅하나? 아니죠. 다 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케팅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디맨드, 바잉 파워가 따라와야 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5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마케팅에 5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들어오는 돈이 5,500만 원이야. 그러면 나는 500만 원 때문에 이 고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마케팅을 안 했어. 그랬을 경우에 만약에 0원을 투자했는데 들어온 돈이 3천만 원이야. 3천만 원이야 매출이. 물론 여러 가지 복잡한 것 때문에 파일을 사이즈를 키우기 위해서 5천만 원을 투자하고 5,500의 수익을 올릴 수도 있겠지만 한편에서는 3천만 원 마케팅 안 하고 3천만 원의 수익만 올리겠다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마케팅에 관련된 얘기를 할 때 의료관광도 마찬가지지만 디맨드에 관련된 것을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예를 하나 들어요. 제가 만약에 이런 컵을 만드는 회사를 하고 있다. 자, 이 컵을 유행시키고 싶어, 성공하고 싶어. 그래서 한국에 BTS를 모델로 해서 할 거야. 자, 분명히 효과는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BTS한테 들어가는 돈이 만약에 50억이라고 칩시다. 근데 매출 자체가 만약에 남는 프로핏 자체가 49억이에요. 뭐 여러 가지 무형성 때문에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뭐 다 계산을 하지만 그렇게까지 하면서까지 안 할 수 있는 품목들도 많다는 거예요.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거를 다 계산을 한다. 디맨드에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디마케팅 같은 것들도 있더라. 아예 마케팅을 안 해버리는 방식들도 있습니다. 의료관광도 마찬가지예요. 의료관광도 쓸데없는 데다 돈 써서 마케팅을 하느니 안 해버리는 경우들도 많고, 혹은 일반 대중들한테는 디마케팅을 하고 우리 병원이나 아니면 우리 쪽에 B2B로서 연결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다. 그러면 B2B 대상 기업에 대해서만 어떠한 마케팅이라기보다는 어떠한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제품을 아니나 서비스를 시장에다 제공할 때 무조건 B2C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비즈니스 투 커스터머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B2B가 훨씬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고객의 의견을 듣고 그렇지 않은 분야가 훨씬 많다라는 거. 의료관광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였었고, 자, 그런 걸 항상 염두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마케팅 스쿨 같은 데서는 B2B 마케팅 과목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B2B 마케팅 가르치는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B2B가 훨씬 크다, 수익도 훨씬 많고 막 이렇게 강조를 하시긴 하는데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좀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왜 뭐 이건 많이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거예요. 다른 수업에서 프로덕트 컨셉, 마케팅 컨셉 자체가 이런 식으로 흘렀다는 거예요. 프로덕션 컨셉에서 뭐 프로덕트 컨셉, 셀링 컨셉, 마케팅 컨셉 이런 식으로 뭐 흘러갖고 뭐 여기까지 나와 있는데, 뭐 초창기에는 프로덕션이에요. 그래서 early years of Ford Motors Company, 포드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제품을 할 것인가. 가장 핵심 개념은 뭐냐면은 수요와 공급의 문제예요. 이것도 역시나. 그럼 뭐예요? 공급보다 수요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드에서 어떻게 돼요? 골라서 팔았어요, 사람들한테. 근데 돈을 더 많이, 그래도 우리는 10대만 대 살려는 사람들이 1000명이야. 그냥 골라서 팔아. 그런데 돈을 벌려면 어떻게 돼요? 1000대까지 못 하더라도 최대한 맞춰서 많이 생산할수록 돈을 많이 벌던 시대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죠? 포드에서 포드 시스템이라는 걸 갖고 들어와서 많이 생산하는 이런 거를 프로덕션 컨셉이라고 해요. 프로덕트, 그렇게 해서 이건 뭐냐면 절대적으로 공급자가 소비자보다 파워가 세기 때문이에요. 세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일이고, 이제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이제 프로덕트 컨셉입니다. 이때부터 뭐가 등장하냐면은 소비자가 공급자보다 더 힘을 갖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퀄리티, 제품의 퀄리티가 좋으면은 소비자가 사더라. 퍼포먼스가 좋으면은 사더라. 피처스, 뭐 디자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좋으면은 사더라. 이게 프로덕트 컨셉이죠. 프로덕트 컨셉으로 지내면 이때부터 어때요? 수요 공급에서 수요자의 힘이 강해지기 시작해요. 수요자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들어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셀링 컨셉은 뭐냐면은 이제 수요자가 갖고 있는 파워 자체가 너무 커졌다는 거예요. 뭐냐면 프로덕트를 만드는 회사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이 굉장히 심해졌죠. 그러니까 어떻게 팔 것이냐. 그래서 어드버타이징 광고라든지 고객들한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던 거다. 이게 1980년대까지였었죠. 자, 그런 다음에 마케팅 컨셉이라는 게 들어와요. 그래서 마케팅 매니지먼트 필로소피에서 which goals that achieving organization goals 뭐 depends on 뭐 determining the needs and wants 뭐 delivering 뭐 되게 복잡하겠어요. desire, satisfaction 뭐 effectively 뭐 effective then 뭐 competitors에서 뭐 경쟁자보다가 뭐 이렇게 쭉 돼 있는데, 결국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마케팅 컨셉은 뭐냐 그러면은 누구는 이렇게 얘기해요. satisfaction, 고객 satisfaction에 관련된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한 측면이긴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지만 마케팅 측면은 이제 뭐를 파는 거냐면은 고객들한테 제품이라는 거에 대해서 초점을 두진 않아요. value, 가치에 대해서 이제 초점. 제가 앞에서 저는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고 설명하는 스타일인데, 가치를 파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복잡하게 써있지만 결국은 경쟁자들에 비해서 우리 제품을 사면서 고객이 어떠한 가치를 획득하느냐, 가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밸류 컨셉이라고 보시면 돼요. 복잡하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모든 거는 심플하게 접근하고 심플하게 해결하시면 됩니다. 저는 얘기를 할 때 제일 좋은 게 뭐냐면은 두 갈식 구조예요. 결론을 얘기하고 풀면은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계속 나오는 거 막 얘기했는데 그래서 결론은 이거야. 이것도 물론 좋지만 무엇인가 공부를 하는 데서 갖고는 두 갈식으로 이해하고선 맞춰나가는 게 훨씬 더 이해가 빠르거든요. 자, 어쨌든 간에 컨셉 자체가 이것도 서플라이어와 디맨드 간의 사이였었는데 벌써 서플라이어보다 디맨드가 힘이 세진 거, 일반적인 소비 제품에 관한 거예요. 아닌 것도 여전히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프로덕트 컨셉부터 진행되는데, 과거에는 프로덕트이 갖고 있는 퀄리티, 퍼포먼스 피처였었다면 지금도 역시 이게 중요해요. 기능이라고 그러죠. 자, 기능이 중요한데 결국은 현대의 제품들은 기능이 거의 비슷해졌다는 겁니다. 비슷해져보다니까 뭘 해요? 그러니까 많이 알려야 되겠다. 광고라는 걸 했었어요. 광고를 했었던 거에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이것을 잘 팔 것이냐, 잘 알려서 이것을 사람들이 사게 할 것이었는데, 지금은 뭐가 돼버렸냐면 그것도 넘어서서 그러면 우리 제품을 알리고 다 좋아.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셀링 컨셉까지는 다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현재 다 좋은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제품에 대해서 가치를, 경쟁자보다 우리 제품이 가치가 더 있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지 않냐. 이게 셀링 컨셉과 가장 큰 차이는, 셀링은 광고, 쉽게 해서 정보를 해서 호객 행위를 하는 거였다면은 마케팅 컨셉이라는 거는 고객들이 이제 어드버타이징에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의미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소비자들이 옛날처럼 그 광고 보고 구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광고는 어떻게 합니까? 기능적인 광고 거의 다 빼요. 아주 사람들한테 익숙한 제품들은 다 이미지 광고로 넘어가죠. 밸류 차원으로 다 넘어가죠.
자동차 회사 광고라든지 아니면 명품 브랜드 광고라든지 기능적인 측면은 다 제외시킵니다. 제외시키고 어떻게 돼요? 이미지나 그 브랜드가 갖고 있는 결국 브랜드 가치에 관련된 광고 쪽으로 다 흘러가게 되어 있다. 이게 결론부터 말하는 마케팅 컨셉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컨셉까지 하고 마저 잠깐 쉬었다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컨셉에서는 뭐 셀링 컨셉부터 해갖고 뭐 마케팅 컨셉 들어갈 텐데 좀 더 자세히 얘기하도록 할게요.